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12월 13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자유한국당 반대로 5.18 특별법 처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정치적 발목 잡기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 연결해서 입장 한번 들어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죠. 공동 성명도 내지 않고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예. 뭔가 양국 간의 시각차가 좀 크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벌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와 함께 그 의미,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수요일 3부, 4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시간이죠. 예,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과거사위원회를 구성한 검찰을 주재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한번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5.18 진상규명 작업. 네. 이 법이 좀 뒷받침되면 조금 더 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특별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반대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 연결해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국방위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결국 이제 처리를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기존 법률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법률 만드는 거니까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이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36년, 7년 동안 묵혀왔던 진실인데 또 한 해가 넘어가니까 안타깝은데요. 허탈하기도 하고. 네. 만약 공청회 때문에 그랬다면 소위 의결 전에 판단했어야 되고, 저도 국회 12년 해오면서 이렇게 소위를 통과해놓고 공청회 하자, 이건 좀 맞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든 지금 최초 발표 명령자가 누군지, 암매장 여부, 헬기 사격, 이런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은 꼭 통과해줘야 할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의도가 어디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난번 지금 예산 통과도 야당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안 되고, 전국의 주도권 행사에 전혀 관여를 못하니까 이런 걸 통해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건 이 여러 가지 절차,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국방위도 거쳐야 되고 본회의도 거쳐야 되고 법사위원회도 중간 과정에 있고, 결국 올해 좀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상 여러 가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국방위원, 야당위원들이 이미 또 한국을 떠나 외국을 나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네. 사실상 12월 연내 통과는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별법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차이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지금 새로운 증언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경찰청에서 5.18 당시 상황일지가 조작되어 있다. 특히 계엄군의 집단 발표가 있고 나서 시민군이 무장했다, 이런 이제 그 발표도 있었고요. 네. 또 88년 광주 청문회 할 때 그 보안대를 중심으로 5.11 분석반을 만들어서 문서를 조작하고 했다, 이런 증언도 있고 사실로 확인됐고, 그래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어서,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은 있습니다만은 별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여러 곳에 실제로 조사를 하려면 특별법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위원회, 어떤 진상조사규명위원회랄까요? 그런 거 만드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핵심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에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서 조사위에다 좀 힘을 실어주고 네. 그 조사위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라는 것인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핵심은 사실은 이제 발포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네. 뭐 이제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은 뭐 이 1988년도에 50 청문회도 있었고 또 97년도에 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법 처리도 있었고 지금 보수 진영 쪽에서는 뭐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처벌받았던 것은요, 군사반란, 내란, 비자금 이 건으로 해서 처벌받았던 겁니다. 지금 헬기 사격 여부, 최초의 발표 명령자, 또 민간인 학살 안매장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에 자료도 없었고 누구도 조사를 이와 관련해서는 기소가 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새로 문서도 조작했고 헬기 사격도 확인됐고 광주 도청 앞에 전일빌딩 헬기 사격도 거의 사실 확인됐고 또 안매장도 다시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또 다른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를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했던 때의 사법 처리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5.18 청문회가 이제 만약에 열린다면 특별법안이 통과돼서 말이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 반드시 출두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자라는 것은 사실상 많은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이제 물증을 현재 본인의 양심 선언과 물증을 갖지 않는 점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발포 명령자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증언대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안 나오시면 또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늘 국회에서 있으면 그 증인들 강제 구인할 거냐 협조할 거냐 이런 문제가 늘 고민인데요. 그렇죠. 그건 법대로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어찌됐건 뭐 최대한 증언대에 세워 보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강 전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이 5.18 관련한 진상규명의 끝은 어딘가요? 글쎄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도 넣습니다마는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서 국민들이 5.18의 민주화운동은 우리의 어떤 헌법적 가치다, 저항권, 헌법적 가치다라고 모두가 공감하는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 전문 담는 거. 이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에 그 내부적으로는 일단 뭐 담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닌가요? 우리 대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 이건 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당시에 만들 때는 88년 50 청문회도 없었고 5.18에 대한 진상이 이렇게 밝혀지지 않을 때였고 이제는 5.18이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꼭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개헌의 과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개헌에 좀 반대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을 지금 제시를 않고 있는데요. 그래 자꾸 저는 이제 언제 개헌을 할 거냐는 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인데요. 우선은 내용에 대한 동의, 즉 5.18 헌법 전문화하는 것도 동의를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5.18도 이제 포함시키고 또 60항쟁도 포함시키고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 모두를 다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선 그 둘 가운데 포함을 시켜서 어찌됐건 우리 정치사적 의미 민주화 운동에 이제 그 기록을 남기는 건데요.
그 둘 가운데 꼭 넣어야 한다면 어떤 거를 더 먼저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공약을 제가 사실은 제안을 했고, 발표까지, 후보 공약까지 됐습니다만은. 아, 네. 이 5.18은 6월 항쟁도, 60 항쟁도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입니다만은 5.18은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이라는 측면에서 6월 항쟁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네. 이게 만약 선택의 문제라면 좀 학술적 규명도 해야 되고 헌법적 어떤 논의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저항권적 측면에서 5.18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된다는 것은 초도 반대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옛 광주교도소 부지 5.18 안매장 의심 지역 이제 발굴 조사 이것도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7년 전의 이야기고 오직 시민들의 제보 당시에 또 공수회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금 교도소 주변하고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너릿재라는 터널 화순가는 그 주위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네. 모두가 발굴하시는 분들이나 광주 시민들 또는 애가 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말 발굴하다가 아무 성과가 없으면 이 허탈함을 어떻게 하지? 예, 초조해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내년에 광주시장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광주시장이 되신다면 이 5.18 특별법 관련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좀 진상규명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사실은 그 당시에 전투기 동원하려고 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투기 동원 출격 준비나 헬기 기총소사 문제나 안매장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최초의 발포 명령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이게 사실은 가장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밝히고 싶었던 건데 네. 결국은 이 특별법이 내년 상황으로 지금 가게 돼 있어서요. 내년에 결국 새로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진상규명 노력이 더욱더 가열차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단 말이죠. 네. 광주시장 출마 준비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럼 광주시장 출마는 확실한 건가요? 제가 최근에 대통령께서 정무수석 좀 하는 거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실제로 받으셨어요? 전화 받으셨어요? 그러면? 네, 예. 대통령이 직접 하셨던가요? 예? 대통령이 직접 하셨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했구나,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정무수석을 제가 못하고 광주 시민들하고 약속도 있고 또 광주를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제가 열심히 지금 선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광주시장 이제 되시면 어떤 일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으세요? 광주가 이제 첫 번째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소위 GRDP, 광주 시민들의 이 호주머니가 가장 17개 시도 중에 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광주 시민들의 이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 그건 일자리일 수도 있고 먹거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일이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역시 광주가 광주답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좀 개방적이고 정말 광주가 광주다움으로 자랑스럽게 느끼는 그런 광주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쪽에 이제 삼성 전장산업 유치 이거 사실은 일종의 공약 비슷하게 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실제로 좀 진행되는 게 있는지 또 시장 되시면 또 어떻게 이걸 추진하실 생각이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광주가 이제 자동차 도시고 현재 사실상 기아자동차가 한 550만 대 가까이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트렌드나 또 이런 걸로 볼 때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방향을 그렇게 정하는 건 맞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장사업, 삼성 전장사업을 유치하자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장 사업이라는 것이 특정 기업의 이 사업체를 가져오는 문제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이 특정 기업이 와주면 좋겠으나 뭐 그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고 국가적 또는 시적 투자를 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그 방향으로 이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노력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로 방향을 가야 된다는 것이 맞고, 어제 제가 광주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한 2시간 가까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서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